100만 원 넘죠. 요만한 게. 맛있다. 이걸 먹어볼 줄이야. 식초 만들기가 세상에서 가장 쉽습니다. 엄청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면 되니까. 숙성실 이 땅 속에 다 묻혀있네요. 3년 소요됩니다. 3년이요? 색소 안 들어간 거 찾으시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밀 중에 하나인데 잘 공개 안 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북 예천에 왔거든요. 식초를 배우러 왔는데 여기 식초 명인이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평소 즐겨 먹는 발사믹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발사믹을 좀 배워보고자 왔습니다. 개가 너무 짖으죠. 미안.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94호 한상준이라고 합니다. 식초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과일 식초가 있고 곡물 식초가 있고, 만들어지는 방식에 따라서 일반 주정 식초, 인위적으로 만드는 합성 식초도 있을 테고, 그 중에서 발사믹 식초 많이 드시죠? 샐러드에도 뿌려 먹기도 하고요. 빵도 찍어 먹고 고기도 찍어 먹고 되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음식의 풍미를 높여주는 게 바로 이 식초가 아닌가 싶어요. 감칠맛을 도와주고 소금 버금가는 양념이 식초가 신맛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발사믹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어렵다는데 되게 쉽거든요. 엄청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면 되니까.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채소를 이렇게 한 바구니 담아요. 그 위에 발사믹 식초 몇 번만 휘르륵 뿌려주면 총 칼로리가 채 30kcal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위에라든지 아니면 요거트 위에도 뿌려 넣으셔도 맛있고, 좀 그친 빵에다가 발사믹 식초만 이렇게 찍어 먹어도 좋고, 올리브 오일 많이 쓰는데 저희는 들기름도 많이 써요. 생들기름 3, 발사믹 식초 1 정도 이렇게 넣고서 바게트 빵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발사믹 식초는 명사화가 되진 않았어요. 이탈리아 말로 향기가 좋다, 향기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사믹 비니거, 향기로운 식초가 발사믹 식초죠. 근데 우리는 발사믹을 대체할 수 있는 만한 어떤 그 단어가 없어요. 이 발사믹은 원래 이탈리아 지방에서 생산되는 그 지역에서 만든 브랜드 명이었어요. 이 브랜드 명이 이제 고유 명성화되다시피 했죠. 이탈리아 정부에서 발사믹 식초 생산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급도 만들고 조건도 만들고,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발사믹이라는 말을 함부로 못 쓸 수 있도록. 근데 저도 이렇게 발사믹 식초를 만들면서 좀 안타까웠던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발사믹 식초 같은 식초가 있었어요. 모든 식초는 술에서 오기 때문에 감향주라고 있어요. 달고 향기로운 술. 이 감향주로 만들어진 초가 감향초인데, 이 감향차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시죠. 발사믹만 아니까. 저는 참 부럽기도 하고. 식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먼저 술이 돼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술이 되기 전에는 알코올 발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그냥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식초랑 발사믹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 식초는 당분이 거의 없어요. 네. 당이 대략 10% 미만입니다. 발사믹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당도가 50% 이상 높죠. 일반 식초는 단맛이 안 느껴지는데 발사믹 식초는 달달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신맛 같은 경우도 일반 식초는 대략 몇 프로 정도, 한 6% 정도 나옵니다. 근데 발사믹은 대략 4에서 한 6% 정도. 그러니까 발사믹을 먹어보면 새콤달콤, 그래서 샐러드 드레싱 빵에 찍어 먹어도 맛있다라는 거고, 근데 일반 식초 같은 경우는 샐러드 드레싱에 뿌리면 단맛보다는 신맛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냥 먹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포도를 즙을 내서 술을 만들고 식초를 만들면 일반 포도 식초가 돼요. 근데 발사믹은 여기에 한 단계가 더 거칩니다. 포도를 즙을 내서 얘를 졸여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마솥에다가 포도즙을 넣고 얘를 가열을 해서 수분을 정발시켜요. 보통 어느 정도 수분을 정발시키냐면 한 300% 이상 정도 농축을 하는 거죠. 보통 포도의 당도가 15브릭스 정도 된다면 얘를 대략 한 40브릭스까지 졸입니다. 양이 한 3분의 1로 줄어들 3분의 1로 때까지 줄어들죠. 하는 거예요. 그 포도 양이 3분의 1 줄어들면 여기에서 이제 천천히 이제 발효를 시키는 과정. 그래야 이 단맛이 농축에서 남아서 새콤달콤한 맛이 나니까. 많이 졸이면은 더 빨리 식초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과즙을 너무 많이 졸이면 발효가 안 돼요. 단맛이 너무 높아서. 그리고 또 너무 졸이지 않으면 일반 식초가 되는 거고. 과학적이네요. 이제 천천히 발효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당분이 높기 때문에, 당분이 높으면 미생물이 잘 번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술이 되면서 천천히 신맛이 돌면서 발사믹 식초가 되어가는 거죠. 발효할 때는 거기에 뭐 효모라든지 뭐 이런 걸 또 따로 추가해야 되나요? 쉽게 만들려면 효모를 넣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효모를 별도로 넣진 않아요. 술을 만들 때는 밑술이라는 걸 씁니다.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제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량의 술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밑술로 써요. 저희 같은 경우는 벌써 식초를 생산한 지가 20년이 넘어오고, 우리 선대 때부터 계속 식초나 술을 만들어 왔죠.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만들어둔 술의 씨앗, 또 식초의 씨앗이 있어요. 술을 만들거나 식초를 만들 때 걔를 넣어서 만드는 거죠. 계속 이어져서 그걸 그렇죠. 살리고 살리는 거군요. 식초 얘기를 하면은 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식초 만들기가 세상에서 가장 쉽습니다. 우리가 먹던 막걸리를 가만히 놔두면 얘가 식초가 돼요. 뚜껑만 따놓으면. 이 모든 식초는 술에서 온다. 발사믹 식초도 마찬가지. 과즙을 졸였으면 이 과즙이 술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식초가 되어가는 과정.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항아리로 하니까 얘는 이제 술을 만드는 항아리예요. 술. 그리고 얘는 초를 만드는 항아리. 얘는 이제 저장, 숙성하는 항아리. 술이 이렇게 가득 채웠잖아요. 술이 발효 끝나면 얘를 식초 만드는 단지로 옮겨요. 옮기고 또 초가 다 만들어지면 다시 그대로 두면 또 초가 상하니까 숙성하는. 술을 만드는 가장 좋은 온도는 몇 도냐면 25도씨 안팎입니다. 식초를 만드는 가장 적당한 온도는 30도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걸리가 잘 쉬는 온도가 여름에 잘 쉬잖아요. 따뜻하니까. 숙성하는 온도는 또 온도가 뚝 떨어져야 돼. 15도씨 미만으로 뚝 낮춰야 돼. 이렇게. 발효하는 공간도 다르고 단지도 다르고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좀 이따가 제가 발효 실험 보여드릴 텐데 술이 다 됐을 때 식초 항아리를 옮기죠. 이렇게. 옮기는데 다 옮기는 게 아니에요. 바닥에 요만큼 남겨둬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뭐 발사믹식을 만든다면은 그 과즙 졸인 걸 넣어야 될 테고 아니면은 뭐 일반 식초를 만들면 과즙이나 곡물 같은 경우 식혜를 넣어준다는 거 그렇게. 그럼 요 바닥에 남아 있는 게 얘가 밑술 역할을 해요. 얘가 씨앗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 잘 돼요.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초가 다 되면 숙성실로 옮기는데 다 안 옮겨요. 요만큼 바닥에 남겨둬요. 얘가 종초가 되는 겁니다. 식초의 씨앗. 그렇게 해서 좋은 술이 만들어지고 좋은 식초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정통 발사믹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과즙을 졸여서 큰 오크통에다가 자연적으로 수분이 정발이 돼요. 이렇게 오크통, 이렇게 큰 통에서. 그리고 오크통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숨구멍 같은 건가? 숨구멍, 사람의 배꼽 같은 거. 그럼 여기다가 천으로 덮어놓고 이쪽을 통해서 천천히 뭐가 수분이 증발되는 거죠. 식초가 가득 차 있던 게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겠죠, 이렇게. 수분을 더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죠. 졸이는 과정 천천히.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지나고 나면 나중에 여기다 오크통을 또 옮겨요. 더 작은 오크통으로.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졸여지면 줄어들겠죠? 그럼 다시 또 옮겨요. 요번에 더 작은 오크통으로. 또 다시 옮기고 갈수록 이렇게 오크통 크기가 줄어들면서 줄어진 만큼 줄어든 만큼 작은 통으로 이렇게 옮겨갖고 발사믹을 만드는데 전통 발사믹은 최소 12년 이상 숙성된 거를 DOP 등급 이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기 앞에 제가 여기 요 식초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몇 년? 최소 12년, 25년 넘는 것도 있고 이건 50년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발사믹 만드는 게 여러 가지 사람의 정성도 있고 이 식초의 가치가 얘는 지금 800유로가 넘어가는 겁니다. 100만 원이 훨씬 100만 원 넘죠. 요만큼, 요만한 게. 그게 몇 밀리예요? 100ml. 100. 시간의 가치를 이렇게 담는 거예요. 50년이면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담가놓은 발사믹이었다는 건데. 그렇죠. 비쌀만한데. 그래서 DOP라는 거는 이탈리아 지방에서도 엄격하게 통제를 해요. 모데나 지방이랑 에밀리아 지방, 이 두 지방에서 생산되는 포도만 써야 돼요. 포도 품종도 정해져 있어요. 또 졸이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지정된 곳에서만,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엄청 철저하게 관리가 그렇죠. 되네. 발사믹 식초 협회에서 이런 거를 다 관리합니다. 병입하는 것도 이런 병 말고 다른 병에 담긴 식초는 DOP 발사믹이 아니에요. 이 병 디자인을 누가 했냐면 주지아로라는 분이 했어요. 페라리 디자인하는. 네. 차는 없지만 알긴 합니다. 이 동그란 병에다가 이렇게 밑에는 약간 사각형 모양 돼 있죠. 이런 식이고 여기에 담긴 것만 DOP 등급 발사믹.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IGP 등급의 발사믹을 만들어요. 포도를 완전 졸여서 농축을 해서 꿀처럼 만들어요. 그 포도 농축액과 일반 포도 식초랑 둘이 이제 섞어서 쉽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네요, 이거는. 뭐 한두 달 안에 식초가 만들어져요. 발사믹이 색깔이 까맣죠? 네. 이 까만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든 식품은 시간이 지나면 빛을 보거나 아니면 공기를 접하거나 하게 되면 이제 산화 증상이 일어나면서 갈변된 그렇죠. 그런... 연한 갈색에서 짙은 갈색으로 지나면서 진한 흑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세월이, 시간이 만들어낸 빛깔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 IGP 등급의 발사믹은 그렇게 시간을 못 주잖아요. 짧게 해야 되니까. 근데 발사믹은 사람들이 새카만 걸로 알고 있어. 그 시간을 그렇게 못 주니까 여기다 캐러멜 색소를 넣어요. 조금 저렴해지게 일반인들한테 쉽게 공급해주는 그런 발사믹 식초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전통 방법으로
생산한 거는 여기 DOP 요 하나죠. 가지인가요? 그리고 그 사이쯤에 발사믹 등급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등급이 있다라기보다도 이 등급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콘티멘토 스타일의 식초가 있는데 얘는 모데나 지방도 아니고 에밀라 지방도 아닌데 정통 발사믹처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이제 콘티멘토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얘가 그런 스타일의 식초입니다. 얘는 이제 걸쭉해요. 걸쭉하고 맛도 좋고 첨가물을 최소화시키면서 근데 얘를 나누는 등급은 없어요. 얘도 그럼 자연의 시간을 좀 주면서 약간 좀 증발되는 그런 거 좀 거친 거예요. 얘는 등급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여기 첨가물 들어가요. 첨가물 들어가고 들어가긴 그렇게 하네요. 정통 발사믹처럼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가격은 IGP보다는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좀 비싸 보이긴 했어요. 네. 얘도 15라고 써져 있는 게 이게 뭐 15년산 뭐 이런 건가요? 이 전체가 15년산 들어간 게 아니라 일부가 15년산 들어간 거죠. 성능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그럼 얘는 이 전체가 50년이 전체가 된 거고 50년이죠. 여기는 네. 일부가 15년이 제가 봤을 때는 일부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얘가 여기 보시면 여기 IGP 등급. 그럼 IGP는 스테인리스 통 같은 데다 만드나요? 뭐 그런 데도 쓰죠. 매년 습고 혼합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못 만들, 그 정통 발사믹처럼 이렇게 못 만드니까. 이 화이트 발사믹 이건 색깔이 없어요. 화이트 발사믹은 포도의 품종이 다른 거예요? 백포도로 만든 백포도를 쓰죠. 일반 발사믹도 백포도를 써요. 아, 그래요? 백포도를 쓰는데 색깔이 이렇게 짙어지는 거고 일반 발사믹은 색깔이 상당히 검으면서 이제 점성도 있고 맛이 어떻게 보면 살짝 무겁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화이트 발사믹은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얘도 보면 이제 찰랑찰랑 하는 것처럼 뭐 점성이 거의 없죠. 저도 그 화이트 발사믹 계통을 식초를 만들고는 있는데 문제는 저는 어떤 첨가물을 넣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넣기 싫으니 그걸 안 넣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색깔이 짙어지는 거죠. 그럼 색깔이 짙어졌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연구 자료가 있어요. 약처럼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식초도 처음에 이제 여기 보면 사과 라이트 발사믹이라고 돼 있는데 색깔이 이렇게 안 짙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이렇게 짙어진 거죠. 갈변 방지제를 넣었으면 색깔이 아주 연한 갈색으로 이쁘게 나왔을 거예요. 마트에서도 발사믹을 볼 수가 있고 되게 제품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먹는 식품은 자연에서 와야 된다는 것은 뭐 변함치 않는 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색소 안 들어간 거 찾으시고 되도록 뭐 갈변 방지제 안 들어간 거, 무수항산 이런 거 안 들어간 발사믹을 찾으면 좋은데 사실 그런 제품 찾아보기가 참 쉽진 않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정통 발사믹을 드시면 제일 좋은데 너무 비싸니까 저희는 정통 발사믹처럼 만드는데 가격은 일반 IGP 등급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보면. 제가 그걸 먹어보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첨가물 안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졸여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국내에서는 인정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오히려 해외에서는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단계죠. 그럼 이 감양초 사과라는 게 포도가 아닌 사과로 만든 사과 100%죠. 발사믹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감양초라는 제품명을 지었는데 소비자분들이 몰라서 일반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사과 발사믹으로 제품명이 꼭 변경이 돼요. 네. 감양초 사과 제품은 같지만 이름만 이름만 변경이 바뀌는 되는 거죠. 사과 발사믹으로. 얘는 감귤 발사믹은 이제 감귤로 만드는 거예요. 네, 감귤로 만들어서 감귤의 노란 색깔을 살려주는 그런.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얘는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얘도 이제 갈변이 좀 시작돼요. 갈변 방지제 넣으면 노란 색깔 그대로 이쁘게 살아있을 텐데. 보통 언제부터 갈변이 돼요? 갈변은 천천히 계속 일어나요. 가장 먼저 갈변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제 공기랑 접하는 부분. 표면부터 갈변이 되면서 점차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체가 이렇게 다 바뀌는 거죠. 그리고 빛을 보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거고. 갈변이 돼도 근데 먹는 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갈변이 돼서 색깔이 짙어지면 그 항산화 효과가 더 높아지니까 더 좋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맛을 살짝 맛볼 볼 수 수 있죠. 콘티멘토 이게 점성이 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수입한 게 아니라 이태리에 가서 직접 사온 겁니다. 아, 사오신 네. 맛있다. 이게 시킨데 되게 막 찌르는 막 새콤한 이거보다 굉장히 달달하고 질감이 되게 맛있네요. 하도 사용을 안 하고 놔뒀다 보니까 열렸어요. 열렸어요? 네.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네. 네. 이게 점도가 저거보다는 조금 묽은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새콤하고 단맛이 조금 적네요. 물론 이제 IGP도 이런 스타일도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정해진 게 아니니까. IGP는 다 이런 맛은 아니다.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에 하나. 얘네들은 그러면 IGP 등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럼 얘네들은 그 IGP는 유럽 연합에서 아예 이제 이런 마크가 있어야 IGP 등급이고 마찬가지 이런 마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저희 집에 냉장고에 있는데 네. 이것도 좀 새콤함이 좀 약간 좀 찌르기도 하면서 확실히 이렇게 단맛이나 이렇게 좀 깊은 그런 풍미가 좀 느껴지진 않는 약간 좀 가볍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손 떨리는 이게 점도가 네네네. 약간 탄닌 향이 나죠. 탄닌 향이 있으면서 그러네요. 네네네. 이 탄닌 향이 약간 오크통에서 그 향인가요? 오크통에서. 깊은 그 자연의 맛이 되게 느껴진 것 같아요. 저 오크 그 향이 나면서 감사합니다. 이걸 먹어볼 줄이야. 화이트 발사믹도 한번. 보통 화이트 발사믹과 그냥 발사믹은 사용 용도가 좀 어떻게 달라요? 화이트 발사믹은 아무래도 그 가벼워서 뭐 요리 같은데 신맛을 내는데 특히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많이 쓰고 탄산수에 타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탄산수 타 먹으면 진짜 맛있죠. 네. 이제 카페에서도 발사믹 같은 거 살짝 음료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약간 이게 발효치가 나니까 굉장히 음료가 고급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건 살짝 타서 먹으면 되게 많이 써요. 화이트 발사믹도 IGP 등급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아, 화이트에는. 그럼 우리 것도 한번. 네. 얘는 이제 사과로 화이트 발사믹인데 만든 그런 개념인데 갈변 방제제가 없다 보니까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 발사믹이라고. 맛있다. 네, 이게 그렇게. 포도와 사과의 차이잖아요. 네, 재료. 100% 사과. 사과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얘는 이제 감귤로 만든 거 한번. 감귤도 되게 궁금했어. 얘는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많이 써요. 얘도 되게 그 점도가 되게 있네요. 있죠. 네. 이 향이 너무 좋네요. 네. 이 감귤 향이 이런 거 집에다가 발사믹을 종류별로 하나씩 해놓고 요리할 때나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과.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제 최애 발사믹인데 이거 저는 진짜 제가 맛있어서 저희 직원들 명절 선물로도 이걸로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얘가 요거 한 병에는 사과가 대략 한 5kg 들어가요. 사과 개수로 치면 한 10개 정도? 이게 사과 100%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건 약간 좀 쓴맛이 있는데요? 저도 맛을 한번 봐야 되겠네. 이거 발사믹이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그렇죠. 이거는 홍삼입니다. 그렇죠. 홍삼. 홍삼인 것 같았어. 어쩐지 홍삼이. 잘못 붙여놔갖고. 맛있다. 이걸 뭐 한 스푼씩 이렇게 약처럼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까요? 동의보감에 보면 식초가 어혈을 불어주고 결기를 방지해준다. 그리고 또 그 맛이 시고 독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성질. 몸 차가운 사람들이 차가운 사람들 좋죠. 손발 찬 사람들, 아르페 찬 사람들, 냉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음식의 신맛으로만 드신 게 아니라 또 약으로도 사용해 오셨고, 그래서 지금도 발사믹 같은 경우 맛이 괜찮으니까 샐러드 드레싱도 마찬가지고 한 스푼 이렇게 드시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참 좋습니다. 이게 또 첨가물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냥 그렇죠. 부담 없이 약처럼 먹어도 네네. 괜찮아요. 네. 그럼 이게 맛있다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거나 그런 양도 있나요? 적정량도 있을까요?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근데 몸무게로 따지자면 0.1% 하루. 그러니까 내가 60kg다 그러면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식초의 양은 한 60ml 정도. 60ml면 소주 한 컵. 그 정도는 벗어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소주 한 컵씩만 마시다. 그럼 이거를 발사믹을 저희가 과일을 뭐 착즙을 해서 졸여가지고 집에서 만들 수도 있나요?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쉽진 않아요. 식초를 가만히 그냥 방 구석에 가만히 놔두고 얘가 식초가 발사믹처럼 되기를 바래라고 하게 되면 그게 아니거든요. 관리해주고 봐줘야 되는 시간이 몇 년이 흘러요. 저는 지금 식초를 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하루아침에 계속 관리해주고 봐주고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그거를 몇 년 동안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죠. 사과가 약간 맛이 좀 이제 중후한 느낌이 있다면 감귤은 아무래도 이제 새콤한 맛이 조금 더 우러나죠. 그래서 채소 샐러드 드레싱으로 많이 오이 있잖아요. 오이 이렇게 살짝 뿌려갖고 먹기도 하고 해요. 그렇게도 하고. 그래서 라이트 발사믹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샐러드 드레싱으로 마찬가지 많이 쓰는데 얘는 뭐 이렇게 탄산수나 물 같은 데 있어서 맛있고. 저 같은 경우는 초장할 때 뭘 넣냐면 고추장에다 발사믹을 넣어갖고 해도 초장 쉽게 만들어져요.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진짜 활용하기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그죠? 비빔밥에도 넣어도 되고 뭐 치킨이나 아니면 튀김이나 뭐 피자 같은 데도 이렇게 그 발사믹 식초를 이렇게 뿌려서 드시게 되면 상큼하고 좀 개운한 그런 느낌을 프라이드 치킨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맛있을 것 같은데. 같아요. 그 발효하는 과정도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발효되고 있는 곳은 네, 보여주는 발효실. 네, 발효실을 네네. 이제 사과가 들어오면은 이제 사과를 이제 물에 담궈 갖고 보호부로 분사하고 버블 세척해서 또 사과를 착즙을 하면 한번 여과를 하고 여과된 게 이쪽으로 가서 농축을 합니다. 실제 발사믹 식초 만들 때는 가마솥에다 끓여서 사과를 농축을 하죠. 사과 식초를. 그 끓여서 농축을 하게 되면 영양 성분이 또 날아갈 수도 있고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농축기를 써요. 진공에서 농축을 하게 되면은 60도에도 끓어요. 너무 팔팔 끓인 것보다 맛이나 영양을 그렇죠. 파괴가 좀 덜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발효실이에요. 오, 여기 이제 식초 만드는 곳. 그래서 온도가 따뜻하게 해서 이게 항아리가 이렇게 이불을 쓰고 있죠. 따뜻해야 되니까. 그리고 눈이 엄청 맵죠. 그러네요. 식초가 잘 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 눈이 엄청 맵죠. 네. 이게 막이 이렇게 펴 있어서 이게 이제 식초가 되고 있는. 이게 그럼 술에서 식초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술에서 식초가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술에서 식초가 되면서 초산균이라는 그 미생물이 그 얘네들이 번식을 해요. 정식을 하면서 알코올을 산으로 바뀌는 거죠.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효실은 엄청 매워요. 네, 눈물이 눈물이 나네. 날 텐데. 여기는 여기 땅 속에 다 묻혀 있네요. 숙성실, 식초가 발효가 끝나면 여기는 이제 저장하는 곳. 근데 크기는 항아리가 이제 옆에 보이는 것처럼 한 8말, 그래서 10말 정도 되는 게 이제 땅 속에 묻혀 있어요. 식초가 비중이 물보다 조금 무거워요. 물이 비중이 1인데 식초는 비중이 1.049, 그러니까 0.049 정도 더 무거워요. 식초가. 그래서 우리가 뭐 식초병이나 작은 데 담아 놓으면 느끼지 못하는데 저희처럼 항아리 큰 데다가 저온에서 오랫동안 저장을 해두면 식초의 신맛이 가라앉습니다. 표면은 물처럼 신맛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바닥은 엄청 더 쉬운 거죠. 그렇게. 근데 땅 속에 묻어 놓으면 여름에는 항아리 표면이 따뜻하고 바닥이 차갑고 반대로 겨울에는 항아리 표면이 찬데 바닥은 따뜻하죠. 섞을 필요 없이 미세한 대류 현상 같은 게 일어나서 항아리 표면과 바닥이 일정한 신맛을 유지해요. 땅에 묻어놓고 빛 안 들어오게. 그래서 뭐 차광망 다 내려온 상태 이렇게 관리하죠. 식초를 숙성하는 거고. 저장하는 거죠. 저장 숙성하는 거. 우리가 이제 발효실이 이런 발효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항아리가 보면 입구가 넓고 바닥이 좁으니까 어떻게 수분 증발이 쉽게 잘 되죠. 결국은 발사믹을 만들 때는 뭐냐면 사과 농축을 시킬 때 완전히 농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만 농축시켜서 발효를 하고 너무 농축시키면 발효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농축을 안 시키면 발사믹이 안 되고 그래서 얘를 어느 정도 농축을 시켜갖고 발효를 시킬 때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기술이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딱 그 적정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식초를 한 지가 25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저희 할머니 때부터 이제 식초를 만들어 오셨고 또 지켜봐 왔고 했는데 지금도 배우고 있고 뭐 그런 하나만 열어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점도가 이렇게 색깔이 많이 짙어졌어요. 색깔이 많이 짙어지고 있는데 맛을 한번 보실래요? 네. 이렇게 핥아야 돼. 이것도 되게 맛있는데요? 맛있죠? 되게 달다.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색깔이 캐러멜 색소 없으더라도 까맣게 이쁘게 일어나고 이렇게 되죠. 그럼 제품으로 나오려면 이런 과정을 3년 소요됩니다. 3년이요? 그래서 이런 발효실이 2,000평에 건물이 8동이에요. 건물만. 그럼 건물마다 이런 발효실이 다 숨어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엄청 자식 같고 보물 같으시겠어요. 너무 또 재밌게 좋은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